첫 번째, 저희 몰빵은 칩니다.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합니다. 실제 저희 회사에 채권 ETF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7개 채권 ETF가 들어있어요. 채권 ETF는 아까 그런 어떤 듀레이션이 바뀌지 않는 속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는 저희는 맞다 생각하고요. 작년 하반기에 고객 실제 저희 제안서 모델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시면은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지금 연초인데 지금 어떤 채권을 투자하셨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좋은 수익이 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이 좀 평가손이 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채권을 투자하는 게 좀 올바른 어떤 투자 방법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게 되었고 좀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해 줘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제 나빠서 금리 내릴 것 같은데 이자가 현재 금리 레벨이 너무 낮은 것 같고 반면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절대 금리 레벨은 5% 근처니까 매력적인 것 같은데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는 너무 무섭고 그죠? 그래서 가격은 또 올라갈 것 같고 뭐 추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국면에서 큰 그림에서는 채권 투자 타이밍이 맞는데 어떻게 투자하는 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물론 그 현명한 기준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좀 방법을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방법은 실제로 제가 채권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자문사로 오신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채권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자문해 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채권 전문 투자 자문사인데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설명드리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 몰빵은 칩니다.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합니다. 한국, 미국 이렇게 여러 단기, 장기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한 방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분할 매수한다. 정리를 하면은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가 일원칙입니다. 물론 저희 나름 되게 많이 노력하지만 그런 불구하고 항상 저희가 틀릴 수 있다는 플랜 B의 상황을 가정하고 투자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가 제1원칙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마 제 유튜브에 종종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바벨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바벨 전략은 우리 R형 있죠? 단기와 장기 채권, 단기 채권, 장기 채권 그리고 국채와 고수익 채권 이렇게 바벨 전략을 저희 포트폴리오에 고객들한테 하는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 자문사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개별 채권 ETF보다는 개별 채권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채권 ETF보다는 개별 채권을 하는 게 어떤 절세 목적이나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금리가 뜨더라도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험 관리 목적일 때는 기본적으로 개별 채권이 더 좋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별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기본 포커스입니다. 네 번째, 그럼 채권 ETF는 좀 어떻게 하고 있냐? 채권 ETF도 합니다. 채권 ETF는 우리 제가 댓글 주신 분들하고 조금 다른데 제 채권 ETF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F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한다. 즉 채권 ETF를 특정 종목에 풀베트하거나 한 종목을 투자하는 경우가 아니라 채권 ETF는 구조적으로 개별 채권 대비해서 위험 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채권으로 분산 투자해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채권 투자를 한다. ETF로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 우리가 주식에 비해서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한 우리 고객님들이 절감할 수 있게 비용 절감의 포커스를 가지고 자문해 준다. 예를 들면은 장외 채권보다는 장내 채권, 그리고 장외 채권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금융기관이 제시한 거래 비용의 일정 부분을 좀 이렇게 내고를 통해서 좀 할인을 받게 해준다. 이런 한 5가지 원칙을 정리를 하면은 제가 투자 자문사 오시는 분들한테는 한 5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번째는 분산 투자. 지효에 대한 분산 투자와 시간의 분산 투자가 분할 매수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제일 1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 전략. 바벨 전략이라는 게 한쪽은 이자 수익 목적이, 한쪽에는 뭐 가격 목적인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바벨 전략으로 경기 국면별로 다양한 국면에 다 대처할 수 있게 바벨 전략을 구사한다. 세 번째는 가능한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개별 채권 위주로 포커스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준다. 그리고 만약에 채권 ETF를 해야 되는 분 입장에서는 채권 ETF는 포트폴리오로 채권 ETF를 투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다. 요래 한 5가지가 저희 큰 원칙이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채권을 굉장히 좀 편안하게 투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5가지 원칙을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간단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1원칙은 분산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산 투자라는 게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 국채, 미국 국채 뭐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국채를 같이 분산 투자한다는 얘기고, 분산 투자한다는 얘기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홈바이어스가 있잖아요. 홈바이어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사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좀 편하거든요. 통화 리스크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분산 투자를 하는데, 참고로 저희 회사의 고객들은 현재까지 전체 포트폴리오 기본적으로 한 50% 이상은 한국 국제에 투자하는 걸 대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모델 포트폴리오 제시해 주는 거는 이렇게 여러 나라 분산이지만 한국 채권이 50% 이상을 투자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별로 분산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이게 저희가 타이밍을 잡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펀더멘탈 투자하는 거지 핀포인트한 투자가 아니거든요. 투자해서 1년, 2년 기다려서 이후에 추수를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우리가 좋은 가격대에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을 산다라고 하죠.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짜더라도,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한 최소 두세 번 이상 분할로 한 2-3달에 걸쳐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국 중심의 분산 투자 이 분산 투자된 것들도 2-3번에 걸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벨 전략인데, 이 바벨 전략은 지금 보시는 바처럼 우리 엽기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바벨 전략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크레딧,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하나는 국채. 이쪽은 굉장히 안전한 국채, 이 반대편에는 좀 안정성은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고수익이 나오는 하이힐드 채권 같은 거죠. 참고로 한국 하이힐드 아닙니다. 미국 하이힐드 같은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은 국채 같은 경우는 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쭉 올라가죠. 근데 반대편에 하이힐드 채권은 경제가 나빠지면 가격이 밀리고 국채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반대 이렇게 가는데, 반대로 현재처럼 경제가 꾸준히 좋아지고 우리가 위험 자산이라고 하죠, 주식이. 그래서 쭉 위험 자산이 계속 랠리가 가면은 하이힐드 채권 수익이 계속 좋거든요. 그래서 마치 하이힐드 채권과 국채를 같이 투자하게 되면은 사실은 안전 자산과 약간은 공격적인 자산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경기 국면별로 비중 좀 조절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투자 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좀 저리스크, 저수익일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수익, 고리턴일 거죠. 참고로 지금 하이힐드 채권 한 7.5에서 한 8%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응용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방금은 신용 등급으로 가장 안전한 국채와 하이힐드를 했는데, 이 같은 국채 내에서도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로 저희가 또 바벨을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내린 거에 거의 영향을 안 받죠. 그냥 채권 이자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예금처럼 안전한 컨셉이고, 반면 장기 채권은 금리에 따라서 가격 수익이 콱콱 나잖아요. 그래서 단기 장기를 바벨로 가져갈 수도 있고, 신용 등급으로 국채와 고수익 채권을 가져야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2가지 축의 바벨에서 항상 일정하게 오더로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무게추를 좀 더 달려가는 거죠. 마치 이거는 주식 채권을 자산 배분하는 컨셉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바벨 전략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되냐면 정답은 없어요. 투자자의 성향, 또 투자자의 기간, 그러니까 투자 기간들 또는 글로벌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이 두 바벨의 무게추가 좀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바벨을 하시면은 경제가 위로 가든 아래 가든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은 주식은 온리 가격 게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현재 상황이 쭉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미국 갖고 얘기를 한다고 미국 국채는 지금 한 4.5% 되고 미국 하이드는 한 7.5 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단순하게 갖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한 5%, 한 6%대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바벨 전략은 기본적으로 양 자산의 가격이 크게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자 수익, 채권의 가장 큰 이자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바벨 전략 만약 하나 5대5를 했다면 연한 6% 정도 수익은 들어오는 거죠. 그죠? 주식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채권은 이런 바벨 전략 쓰는 게 굉장히 유망할 것이고 그래서 실제 바벨 전략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개별 채권 포커스인데 이건 자주 말씀드려서 제가 긴 설명 안 드릴게요. 제가 이제 채권 ETF보다 개별 채권을 선호하는 거는 첫 번째는 매매 차익.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채권 ETF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이 잡히고 종합과세이 잡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로 내잖아요. 근데 반면에 한국과 미국과 브라질 뭐 어떤 국가 좋습니다. 그래서 개별 국채는 기본적으로 매매 차익은 전액 비과세다. 그죠? 그리고 할인 차익도 비과세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절세 목적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있던 절세 목적에는 조금은 핏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 채권은 절세 목적에는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개별 채권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위험 관리죠.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채권 ETF 같은 경우 예를 들면 TLT죠. TLT 같은 경우 듀레이션 한 17년 정도 되는데 이게 금년에도 17년, 내년에 17년, 그 다음에도 17년 정도 항상 ETF는 현재 듀레이션을 계속 유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장기 채권이 합시다. 동일하게 한 17년 듀레이션 17년짜리라고 하는데 이 채권을 예를 들면은 몇 년 동안 못 파는 금리가 떠서 못 파는 상황이라 가정할 때 몇 년 동안 계속 보유를 하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듀레이션이 짧아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듀레이션은 잔존 만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개별 채권은 만기까지 들어가면 예금처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채권 ETF와 달리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위험 관리만 할 수가 있고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시간을 가진 분은 채권 투자에 반드시 위너가 된다라고 말씀 제가 종종 드리거든요. 그거는 개별 채권이 정확하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투자의 시간이 충분하신 분은 개별 채권 하십시오.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 채권 ETF 관련해서 저희 유튜브에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웬만한 분들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걸로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원칙을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채권 ETF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아마 1, 2년 전 동영상 보시면 항상 제가 ETF보다는 개별 채권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런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예상과 달리 금리가 올라갔을 때 또는 절세 목적 두 가지에 대응하기에는 상대적으로 ETF보다는 개별 채권 좋다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ETF가 거래 비용이 적게 들고 시장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좋은 포트폴리오인데 저희 회사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다 최소 이제 한 40대 후반 내지 50대 이상 오시는 거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 관리. 즉 내가 투자할 때 시점에 생각과 판단이 반대로 갔을 때도 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난처하게 되지 않는 우리의 판단이 틀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메이크업 플랜이 있게 좀 짜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채권 ETF는 아까 그런 어떤 듀레이션이 바뀌지 않는 속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채권 ETF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는 게 저희는 맞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가 실제 저희 회사의 채권 ETF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 ETF 포트폴리오 실사례입니다. 보시면은 저희 자문상품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중은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몇 개 들어있죠. 하나, 둘, 셋, 넷, 7개 채권 ETF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국채 ETF도 몇 개 들어있고 하이드나 투자적격 또는 이머징 마켓 채권 ETF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죠? 예를 들면은 단기 채권 ETF 이렇게 다양한 채권 ETF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좀 더 편안하게 투자하지 않을까. 혹여나 지금부터 이전까지 이렇게 못했거나 또 지금부터 내가 채권 ETF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이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한 종목의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풀로 다 실는 거는 우리 예상이 맞으면 굉장히 좋은 수익 나오지만 예상과 달릴 때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한 종목에 장기채권 몰빵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좀 밋밋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투자 시장에서는 서바이벌, 살아남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 만들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리밸런싱이 돼야겠죠. 일정 부분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얘기 좀 길었습니다만은 채권이 가능하시면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투자하고 리밸런싱 하는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자문사에 하실 때 꼭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그 비용 절감 이슈인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개별 채권을 말씀 좀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개별 채권이 ETF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편하신데 특히 개별 채권을 할 때는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냐 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냥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개별 채권을 거래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리고 일반 증권사 거래하는 분이 많을 텐데요. 아마 제가 이 부분은 기존 금융기관에는 좀 제가 좀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가서 좀 내고 하십시오. 그냥 달라는 대로 그대로 다 주시 마시고요. 표현이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자 그냥 일단 우리가 좀 알고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국내 채권 같은 경우는 장내 채권이 있고 장외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장내 채권이 거래가 어려운 장외 채권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단기 채권, 중기 채권, 장기 채권 이렇게 한국에 개별 국채를 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단기, 장기, 중기 이렇게 짱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장내 매매가 좀 원활한 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한국의 개별 국채도 장내 채권 거래가 원활한 종목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그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되고 거의 ETF 레벨로 비용이 세이브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국내 채권, 국내 개별 채권 할 때는 장내 채권이 원활한 채권을 잘 선정해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덥석 금융기관에서 한국의 개별 채권 마대표가 개별 채권 좋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권하는 장외 채권 여러분 비용 많이 내십니다. 비용 어떻게 내냐면요. 그냥 보이게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채권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현재 가격이 시장 가격이 9,500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장외 채권하고 딴 데 비교할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하겠다 마음 먹으시면 어쩔 수 없이 비용 좀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금융위원회에서 가격 얘기하면은요. 보통 지점에 마진이 있어요. 지점에 마진 좀 할인해달라고 하세요. 물론 금융기관도 표현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증권사 어플에 보면 해외 채권, 장외 채권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비용을 다 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금융기관마다 또 동일한 채권의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 거 좀 정리를 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실제 포트폴리오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뭘 원칙 드렸죠? 예를 들면 분산 투자 분할 매수하라. 그리고 바벨 전략하라. 그리고 가능한 개별 채권 포커스하라. 그리고 채권 ETF는 포트폴리오 투자하라. 그리고 비용 줄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채권은 가능한 이제 장내 채권을 했는데 요거 좀 제가 좀 지난 자료지만은 제가 작년 하반기에 고객 실제 저희 제안서 모델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보면 전체 비중에서 요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국 채권 비중을 약간 좀 줄이기를 원해서 요분은 보면은 한국 국고채를 이렇게 한 40%만 투자를 하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 종목이 장내 채권이 유리한 종목이라고 저희 선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보면 미국의 개별 국채인데 미국 개별 국채도 개별 국채가 여러분 제가 뭐 최근에 방송 안 드렸는데 미국 개별 국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금 안 내는 정도로 하면서도 확정금리예요.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는 미국 개별 국채 이렇게 했고 예를 들면은 저희가 브라질 채권 요분도 하셨는데 한 30%좀 많이 하셨어요. 이분은요 공격적으로 달러 표시 브라질 채권 한 30% 하셨고 그리고 저희 인컴 ETF 포트폴리오로 했는데 요 채권 ETF 포트폴리오거든요. 한 20% 투자했대잖아요. 이 인컴 ETF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다양한 ETF로. 그러니까 우량 국채와 하이힐드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자문사 고객들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한 5가지 제가 실제 고객들한테 어떤 투자 원칙 적용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에서 제가 5가지를 쭉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충분한 설명이 안 된 지점이 있을 겁니다. 댓글에 소교나 이 5가지 원칙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세부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하는 동영상도 추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